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내과 김수정 원장입니다. 저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서 나름 빈혈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전에 빈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주제를 가지고 조금 집중하면서 강조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빈혈인 줄 알았는데 무슨함? 예. 빈혈 철분제로 때우지 마세요. 이렇게 좀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제가 좀 답답했던 부분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은 어지럼증이 아니다. 한 번만 좀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피 검사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빈혈이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 빈혈 없는데요. 이런 반응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지럼증과 빈혈을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인데, 빈혈은 그 혈액 중에서 혈색소의 양이 정상 이하로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즉 뭐 쉽게 말해서 빨간 피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어지럽다는 이 증상은 뭐 빈혈뿐만 아니라 뭐 콩팥이나 뇌나 귀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길 수 있는 또 증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지럼증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빈혈에 대해서 다룬다. 이 부분은 한번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검진이든지 어디가 아파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빈혈 검사가 거의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빈혈이 나오면은 그냥 철분제를 처방을 해주거나 뭐 이 정도는 괜찮다, 고기를 잘 드셔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일반 혈액 검사라고 해서 전혈구 검사, 뭐 CBC 검사라고 해서 여기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혈색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색소가 떨어져 있으면 빈혈이다라고 하지만 그 적혈구의 크기, 진하기, 그리고 크기의 다양성 이런 정보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백혈구는 이제 우리 피 속의 빨간 피가 아니고 이제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저항성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게 또 개수 적거나 많거나 그리고 종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혹시 다른 혈액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또 혈소판은 이제 우리 어디 다치거나 해서 피가 나면은 이 혈소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피를 멈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이런 혈소판들의 개수가 또 적어졌는지 많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여자 환자든 남자 환자든 간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있거든요. 세 번째 칸에 11.7. 여자분들은 이제 12 이상이 정상이고 남자분들은 13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11.7이면 남자든 여자든 이제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고 혈소판 수치는 정상이고 여기 MCV, MCH가 조금 낮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MCV라는 거는 이제 적혈구의 용적, 그러니까 적혈구 하나하나가 좀 작다 아니면 크다 이런 것을 보면서 철분이 부족할지 엽산이 부족할지 이런 걸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이미. 그리고 MCH 이건 적혈구 당의 혈색소 얼마나 더 진하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또 이제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고요. MCHC라고 해서 용적당 혈색소 이런 것들을 보고도 여러 가지를 좀 이미 유추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빈혈이 있으면 이제 바로 철분을 처방을 해주고 이제 끝내는 경우들을 가끔 보는데요. 그 철분 결핍이 사실은 굉장히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양 과다 이것도 굉장히 흔한 원인이고요. 뭐 치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성 실혈이 있는 경우도 철 결핍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고기 부족. 예, 그리고 뭐 커피 과다. 커피를 많이 드시면 또 이제 철분 흡수를 방해받기 때문에 또 과도한 다이어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뭐 빈혈이 있다 하면 철분을 보충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맞는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다른 분들에게는 철분만 드시고 끝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가끔 이제 빈혈 원인 검사를 해보면은 야채 섭취가 부족해서 엽산 결핍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또 뭐 소장을 절제를 했다든지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든지 또 알코올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있을 때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이런 약들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엽산이 결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철분으로 해결되지 않겠죠. 또 다른 경우 채식주의자로서
고기를 안 드셔서 비타민 B12번 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도 비타민 B12번 결핍이 흔하고요. 우리 위축성 위염 되게 많잖아요. 예, 이 위축성 위염으로 인해서 위장에서 비타민 B12번 흡수에 필요한 그 내인자라고 하는 이런 물질의 생산을 못하게 돼서 비타민 B12번 흡수 장애에 의한 빈혈, 이런 걸 악성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수술했을 때도 비타민 B12번 철분 결핍, 이런 빈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철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죠. 흔히 이제 뭐 철분이 부족하냐, 엽산이 부족하냐, 비타민 B12번 부족하냐, 이렇게 이제 가장 주된 이런 영양소를 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뭐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생기는 그런 빈혈들도 있습니다. 만성 빈혈도 굉장히 흔한데 우리 몸에서 이제 조혈 인자가 떨어지는, 조혈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만성 빈혈, 또 용혈성 빈혈, 피가 깨져가지고 잘 만들어지는데 잘 깨져서 생기는 그런 용혈성 빈혈, 그리고 드물지만 골수 질환, 뭐 골수에 이제 뭐 암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영양소 부족 이외에 이제 다른 빈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빈혈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빈혈 원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CBC는 기본이고, 뭐 망상 적혈구, 저장철, 그리고 혈청 철과 철 결합능,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트랜스페린 포화도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철분이 부족한지 아닌지 이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엽산, 비타민 B12번 부족한지, 그리고 말초 혈액 도말 검사를 통해서 혹시 이상하게 생긴 백혈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깨져 있는 적혈구가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또 철분이 부족할 때는 분변 검사를 통해서 어디에서 피가 새는지, 위장관에서 이제 흔히 피가 셀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중년 이상에서의 철결핍성 빈혈. 우리는 뭐 폐경 전의 여성분들은 이제 아까 생리한 과다가 굉장히 많은 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폐경 후의 여성, 생리를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제 중년 이상의 남성의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철분 결핍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행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평균 58%에서 의미 있는 질환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 위내시경 소견을 보시면 이제 소화성 궤양, 이 궤양에서도 이제 출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이제 출혈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 이렇게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는 대장암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대장암에서도 계속 이제 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빈혈이 있을 때 철분이 부족하다, 끝, 이게 아니고 원인까지 찾아서 이제 끝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생리량이 과다하다 그럴 때는 산부인과에 가서 근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이유가 없이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너무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닌데도 어디 피가 확실히 나는 것도 모르겠는데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위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출혈 병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빈혈을 단순히 철분 보충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빈혈의 원인을 알고 또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빈혈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빈혈로 인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내용에서는 빈혈의 치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